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기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PC 근원 물가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 우려감이 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82%, 나스닥 1.33%, S&P 500 0.8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기 침체 이런 시그널이 좀 계속 보이다 보니까 유가도 꺾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WTI 3.66% 하락하면서 1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오늘 나온 그 내용이 이 미국에서 5월 근원 PC 전 그 이 물가 지수인데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예상치는 4.8 퍼센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4.7로 조금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둔화 신호가 이 조금은 꺾였더라도 계속해서 너무 비싸다. 4.7이라는 포인트도 일단은 그 전보다 꺾이긴 했지만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라는 포인트로 이제 모든 자산들이 뭐 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채권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52년 내 그 1970년도 이후에 52년 내에 최악의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상반기 기준으로 최악의 상반기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고점 대비 저희 그 S&P 500 전고점이 1월 달입니다. 1월 달. 1월 이때고요. 이때 대비해서 지금 그 6월 마지막 거래일이 3,785포인트니까 고점 대비 25%, 고점 대비 21% 떨어져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보도가 되었고 이미 뭐 20% 이상 빠져서 지금 뭐 고점 대비 20% 빠지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한번 또 이 전저점을 이탈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 7월 12, 13일, 7월 12, 14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 다시 알아보니까 13일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오후에 나오고요. 저녁 9시 반인가 그럴 거예요. 13일 날 나오고 요때 물가 보면서 요때 저점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그리고 FOMC 네. FOMC 7월 28일입니다. 요때 기준금리 75bp 인상하는 거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요때 좀 안 좋게 나오면은 100bp 얘기 나오면서 시장 확 꺾여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저점을 깰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 전고점이 더 이전에 나왔고 11월 달에 나왔었고 요때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보면은 전고점 대비 거의 한 31%, 32% 빠진 상황이라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이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팩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러다가 또 뭐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꺾이는 순간이 다시 돌려 세우는 구간이 있을 테니까 다시들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기로 임하시는 분들이야 뭐 단기적으로 이슈 꽂히는 종목들 같이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내용 참고 삼아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오늘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3.017% 밑으로 더 3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빠졌고요. 오늘은 뭐 대부분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S&P 500 공포지수,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졌으니까 소폭 상승하면서 0.28% 상승해서 28.88%로 마감되었고요.
그리고 시가 테크놀로지 저희 계속 지켜보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이제 아동하고 임산부들에게도 지금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관련주들 뭐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그리고 블루베리라든가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요런 종목들 개별 종목 흐름도 뉴스 다 살펴보고 난 이후에 같이 개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원숭이 두창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달해드리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도 그 매일매일 뭐 이렇게 생기고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장중에 뭐 3%든 5%든 챙겨가시면서 약세장 넘어가셔도 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상황에 대한 이슈입니다. 지금 흑해에 있는 이 뱀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뭐 수출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좀 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군사들이. 근데 또 이 반발하는 내용으로 그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빼는 것이다, 발 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좋은 뉘앙스는 그 러시아군이 한 발 뺀 거,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포로군들 있죠, 포로 서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포로들 이제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토 관련해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가입을 하면서 스웨덴, 핀란드가 그 나토에 가입을 하면서 러시아가 좀 그 최전방에다가 핵무기 배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겁이 났었는데 오히려 약간 이런 한 발 빼는 모습들은 러시아도 조금 좀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뉴스 나왔으니까 재건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제 또 재건주가 좀 상승폭을 잘 만들어 주다가 오후 막판 12시 지나가가지고 시장 꺾일 때 프로그램 매도 이런 식으로 막 확 매물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40도 넘는 불볕더위의 전력난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전력난 관련해 가지고는 한 달 전부터 좀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드렸던 게 뭐 전기라든가 그리고 원전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관련주에다가 지금 여름철 수혜주 해가지고 에어컨 관련주 있잖아요. 에어컨 관련주라든가 이런 뭐 가스관 관련주 그런 에어컨 밸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슈 붙어가지고 좀 상승하기도 하니까 그런 관련주도 폭염, 전기, 원전 그리고 여름철 수혜주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이 내용 전에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다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비 올 때는 또 반팔 입고 있으면은 싸늘했는데 비가 그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덥더라고요. 네, 그래서 낮에는 좀 35도 폭염까지 나온다 그러고 주말에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 지금 예보 발령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폭염주의보 여름철 관련주들 오늘 좀 탄력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주가 같이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CDC에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진단 키트 특히 휴마시스도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원숭이 두창 걸렸다. 그래서 9월까지 100만 명 이런 경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뭐 지금 추세가 꺾인 종목들도 있지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일단 그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텐데 또 여기에서 좀 힘든 상황이 뭐냐면은 재건 관련주라든가 뭐 원전 관련주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원래 추세를 잘 지키고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뭐 매물을 쏟는 경우도 있고 추세가 꺾였던 종목들이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대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하루 지나서 대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종목들
다 그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당일 어떤 종목이 좀 거래량이 잘 들어오고 또 상승폭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잘 들어오는지 요거를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소 5조 굉장히 큰 거래금이죠. 그래서 폴란드 방산 수출 청신호가 들어왔다.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SK 대표죠. 그룹 회장이 이제 이달 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랑 코인 투자 논의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금 SK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터졌던 이슈가 SK 쪽에서 그 양자암호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했던 게 있었거든요. 양자암호. 그래가지고 만약에 코인 얘기를 하더라도 코인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의 보안, 이 코인의 보안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 좀 움직이지 않을까. 요것도 조금 개별주이긴 한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그래서 개별 종목 좀 흐름들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코스피 상황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나스닥 먼저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박스권 어제 말씀드리면서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그래도 요거 지켜주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박스권은 이탈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일단 저점을 아이고, 수평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수평선 추가해서 저점을 여기로 일단은 시장 단기 저점 그 박스권 아예 최저점 말고요. 단기 저점을 또 수정해가지고 오늘 1850포인트였으니까 요 포인트를 좀 단기 박스 하단으로 또 인식을 하면서 시장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박스권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밀어버렸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타 아시아 증시도 같이 한번 보시면 해외 증시 차트 여기 보시면은 이 대만은 아예 최저점 연저점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어제 뭐 마이크론 관련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될 거라는 내용이 있어서 TSMC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좀 더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연저점을 깬 나라는 지금 대만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강세 흐름입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강세고 근데 대신에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때 혼자 약세를 보였던 구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 각 국가들마다 뭐 정치 성향이라든가 그리고 금융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주요 산업군에 있어서 이런 사이클을 어떻게 타느냐가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반도체 집중 국가이다 보니까 어제 특히 좀 더 약세인 상황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 긍정적인 흐름은 대만은 연저점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흐름 요런 흐름들은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매할 것들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방을 이탈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쉽사리 물타면서 뭐 이렇게 중장기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상 그 최바닥권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있어서는 뭐 이 최저점을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시드를 확 물탈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요. 이 내려올 때마다 그냥 좀 매달 특정 일 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요때 약간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최저점 상관하지 말고 얼마 뭐 며칠을 정해 두거나 아니면은 뭐 포인트를 정해 두거나 그때마다 매달 그냥 이렇게 적립식으로 쌓아 가시는 방법이 정신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종목들 한번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집중되어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해서는 미코바이오메드 전달해드렸던
종목이랑 원숭이 주창 그 블루베리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양봉 말씀드리면서 블루베리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고점에서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21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어제 장 개장하면서 좀 갭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장중에 10% 넘게 올랐을 거예요. 13% 정도 올랐었네요. 그리고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고 8.79%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발생을 했으니 어제는 5일선 매물 맞고 떨어졌지만 오늘 또 거래량 들어오고 거래량 어제 잘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잘 들어온다 싶으면은 11선 반등에서 다음 매물대인 한 17,000원 구간들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에 12시 지나서 코스피가 확 밀리면서 이게 좀 매물을 쏟아 부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그 같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녹십자 MS 요것도 원숭이 두창인데 21선 이하 아래에 있으니까 굉장히 약세인 흐름.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도 관련주인데 굉장히 약세인 흐름. 어제 지수 저점 마감하다 보니까 최저점 마감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휴마시스 진단키트 부족하다고 얘기 나오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휴마시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매물대 뭐 지금 121선인 17,000원 구간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인 한 19,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또 지금 그 연휴철 다가오면서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관련해서 또 휴마시스 오를 수 있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암기계공업이라든가 우린 PTS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전장에는 이 우린 PTS가 뭐 이게 원전이래 그 신재생에너지 죄송합니다. 우린 PTS가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풍력 그리고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이고 그리고 로봇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네, 로봇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어제 신재생으로 이 조금 그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신재생이고 복합 재료이다 보니까 재건주 수급도 살짝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다른 재건주들도 좀 상승폭을 오전에는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데모라는 종목도 재건 관련주니까 오전장에는 수급 괜찮았거든요. 이 상승폭 보여주는 것들이. 근데 전부 다 지금 12시 지나면서 서암기계공업이 특히 유독 심하게 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빼버리는데 현대 에버다임도 분봉상 보시면은 아이고 다른 종목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도 갑자기 12시 지나서 갑자기 확 이렇게 프로그램 매물 확 쏟아붓는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이 서암기계공업이 굉장히 이좀 악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고점에서 음봉 한번 떨어뜨리고 이번에도 반등하는 척 하더니 한번 확 빼버리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일단은 큰 추세상으로는 일단 이 박스권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21선 이탈은 했지만은 이 큰 박스권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여기서 대응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큰 박스를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단기적으로 이 종목에 있어서 물려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뭐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현대차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히림이라는 종목이 건설주로 이 카타르에 수주한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 포인트 잡아서 매매 접근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접하기도 했었고 이런 종목들 가면서 또 다른 종목들 특이점이 건설주들 특히 재건하고 지금 살짝 엮이거든요. 그래서 유신이라는 종목이 새롭게 이제 상한가를 붙이면서 그 새롭게 대장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월 초반에 이 큰 폭으로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가 시장이랑 같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내려왔던 부분들 한 방에 이 거래대금
그 회복하면서 한 방에 회복해주는 모습, 이런 화끈한 모습이 주포가 좀 화끈하다. 아무래도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요. 시총이 지금 뭐 770억밖에 안 되니까 좀 작은 종목이어서 큰 금액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좀 접근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호가창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좀 작게 들어가되,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뭐큰 폭으로 확 날아가 버리니까 오늘 장중에 어제 히림이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 두고, 만약에 오늘 시초가에 막 27,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횡보해 주다가 시가 돌파하면서 거래량 증가한다. 돌파 매매 하신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눌림목 매매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시초가에 못 사시겠죠. 그러면은 이 매물대들, 이런 매물대들에서 양봉 발생하는 거,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돌려나가는 모습들에 접근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은 어제 시장이 이렇게 확 꺾이는 구간에서도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고 상한가 마감한 것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단기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넣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관련해 가지고 또 남화토건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남화토건도 상한가를, 잠시만요. 남아산업, 남아토건, 어제 이 상승폭을 다 조금은 반납을 했네요.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흐름 이런 식으로 같이 유신이라는 종목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KH건설입니다. KH건설, 이 종목도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고 어제 상한가 찍고 상승폭 반납하고 마감했지만은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갔네요. 제 상한가 붙인 것까지만 봤었는데 하한가를 들어갔네요. 이런 그 뭐 특이 공시 내용 뭐 발생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상장 12 물량이 떨어졌네요. 12 물량 나오면서 한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가를 갔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무서운 주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체크 안 했던 거 죄송합니다. 지금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종목들 일단은 12 물량 나오는 것은 지금 얼마짜리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발행가액 862원, 862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 한 10, 추가 주식수가 1200만 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그 단기적으로 이런 악성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살짝 피하시고, 만약에 어제 뭐 종가 베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장중에 매매하셔가지고 홀딩 하신 분들 계시면은 장중에 대응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 흐름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신이라는 종목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다른 여름철 수혜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관련주로서 일진전기.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때부터 말씀드렸었죠, 요때. 그러면서 시장 꺾일 때, 요때 꺾여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뭐 양봉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날씨 체크를 한다거나, 그리고 전력거래소 얘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폭 발생할 수 있는 점, 폭염주의보니까 지금 전력난 예상이 될 수 있다. 요때도 지금 전력난 때문에 갔던 거예요. 요때 작년 6월 7월, 지금도 6월 7월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형 구간들 만들어 두시고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 그래서 재룡전기도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변압기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전기 관련주 이외에도 그 SCD라는 SCD
라는 종목이 여름철 수혜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름철 수혜주로 상승을 했던 거고, 지금 굉장히 조금 시장 폭에 의해서 좀 그 6월 달에 강하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다시 21선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지금 폭염주의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21선 올라왔으니까 요때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은 21선 이탈하면은 뭐 손절하는 그런 대응 구간도 그 참고로 만들어 두시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어 창문형 에어컨이 있었는데, 창문형 에어컨 이제 이 파세코, 네, 파세코 이런 종목도 여름철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올랐던 거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에센테크라는 종목이 좀 가벼운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여름철 수혜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 에센테크는 삼성전자 그 에어컨 그 뒤에 냉각 밸브 납품하는 이력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여름철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름철에 한 번씩 폭염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폭염이 아닐 때는 안 올라가니까 조심하시는데 지금 폭염주의보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제 양자암호 살펴보기 전에 원전 관련주 어제 아무래도 우진이라는 종목이랑 우리기술 말씀드리면서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이 아무래도 D-Day가 그 설정되는 날이다 보니까 시초가 갭 상승해서 아마 음봉으로 확 밀어버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네요. 혹시나 뭐 이게 안 빠지고 횡보하는 구간들 발생하면은 안 빠지고 횡보하는 구간들 발생하면은 뭐 매매 접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때 약간 매매 포인트 살짝 잡아볼 수 있는데, 12시 이후에 지수가 확 밀리면서 다 같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원전 관련주는 이번 정부 내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럴 때 뭐 이런 구간들에서 뭐 양봉으로 좀 이렇게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흐름들 발생하면은 다시 한번 또 매매 포인트 잡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종목들마다 지금 워낙 매물을 뱉어낸 종목들이 많아서, 근데 이런 종목들 이렇게 거래량 제일 잘 들어왔는데 어제 음봉에 거래량 안 실렸거든요. 요럴 때 21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눌림목 매매, 네,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 전 보시면은 상승 나오고 이때 바닥 만들어내고 한 번 더 밀리고 여기에서 이 바닥을 상승했다가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어내면은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거래량도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스윙으로 가져가면은 또 원전 이슈 다른 이슈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서 물렸던 분들이야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올 때 대응할 현금이 없으면은 또 무작정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한 번씩 대응하시면서 빠졌을 때 다시 준비하시는 것도 대응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2 파워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다 빠졌고요. 그리고 피코그램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방산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방산 관련주고, 한일 단조, 그리고 빅텍이라는 종목들 방산 관련주고, 현대 로템이 요때 상승했던 게 이 폴란드 수주권 때문에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퍼스텍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고, 네. 이때 상승했던 게 이제 그 폴란드 방산 관련해서 수출 관련해서 올랐던 거고, 그 다른 종목 다른 방산주들과는 좀 다르게 현대로템은 21선 위에 있는 점, 이 상승폭 발생했다가 다시 빠르게 반등해서 21선 위에서 이 박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점 감안하시고, 지금 폴란드 방산 이슈 있는 거 생각하시고 전고점까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잡아가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암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KCS라는 종목이 SK 관련해서
양자암호 관련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약세 흐름이다. 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은 그때서야 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스윙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약세인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뭐 폭염이라든가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재건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뭐 방산 관련주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 나올 때 약세 구간이어도 좀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오늘 또 이제 7월 1일입니다. 어제부로 상반기는 코스피가 끝났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굉장히 뭐 52년 내 최악인 상반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뭐 중기라든가 중기 포트, 단기 포트 좀 나누셔가지고 중기는 좀 힘들더라도 점리식으로 모아 가시고 단기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고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거래 대금이 좀 잘 들어오는 종목들 접근해가지고 단기적으로 2%든 3%든 5%든 10%든 또는 그 이상이든 조금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면서 좀 답답하지 않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드렸고요. 주말간 잘 오늘 장중에도 잘 대응하시고 주말간 푹 쉬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